따뜻한 여름 밤 학생들이 열심히 파티를 하고 있다.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고 음료가 흘러넘친다. 방 중 하나에서 우리는 분명 약물에 취해 있는 찬스를 만난다. 그는 소파에 누워 두 여자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브래드와 브렛 형제가 들어올 때 그걸 알아차리기도 힘들다. 찬스는 게으르게 그들에게 약물을 제공하고 함께하자고 초대한다. 브렛은 동의한다. 하지만 브래드는 파티는 끝났고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떠나기 전에 브래드는 브렛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그가 초대했던 소녀 레아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여전히 파티에 있는 것에 화가 나 있다고 말한다. 브래드는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서 낯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태워달라고 요청한다. 브래드는 망설이지만 결국 동의한다. 그 소녀는 친구를 데리러 달려가고 브래드는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그들 둘을 자신의 차에 태운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낯선 사람들은 계속 지연된다. 그들은 브래드에게 방향을 지시한다. 의심스러운 브래드는 침착하려 하지만 차 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30분이 지나자 브래드는 인내심을 잃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본다. 낯선 사람 중 한 명이 그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고 그의 열쇠를 빼앗아 그를 붙잡는다. 그들은 그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낸다. 그들은 그의 ATM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그의 수능에도 불구하고 그를 잔인하게 때린다. 그들의 물건을 훔친 후 그들은 브래드를 도로변에 상처 입은 채로 두고 간다. 멍이 들고 간신히 의식을 유지한 채 브래드는 어떻게든 집에 도착한다. 그는 밖에 서 있지만 여전히 파티 중인 브렛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음날 아침 브렛은 브래드를 방문하고 칼을 들고 밤새 돌아다녔다고 고백한다. 공격자를 찾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죄책감을 느낀 브렛은 복수를 다짐한다. 그러나 브래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그 아이디어를 일축한다. 형제들은 다투고 브렛은 떠난다. 브렛이 떠난 후 브래드는 그의 부상을 증거로 사진으로 찍는다. 그가 충분히 회복되면 그는 공격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만 조사관은 그가 마약에 연루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화가 나고 좌절한 브래드는 역을 떠납니다. 반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압도당한 브래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치유되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학 준비를 하며 그는 집안일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냅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돌아온 브렛이 브래드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브래드는 동의합니다. 파티에서 브래드는 긴장을 풀려고 하지만 찬스가 공격에 대해 그를 조롱하자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브래드는 레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격 중에 그녀를 생각했으며 그녀를 실망시켰다고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레아는 그를 안심시키고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눕니다. 브렛이 농담으로 분위기를 가볍게 하며 방해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브래드는 브렛에게 반격하지 않은 것이 약한 것인지 묻습니다. 브렛은 질문을 회피하지만 브래드는 다시 일어난다면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날 형제들은 수영을 하며 유대감을 쌓고 브래드는 브렛에게 같은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말합니다. 브렛은 신나며 브래드를 브룩맨 대학에 데려가 그의 친구들과 형제의 형제들에게 소개합니다. 형제의 파티에서 브래드는 새로운 룸메이트 윌을 만나고 어울리려고 합니다. 찬스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브래드가 윌을 방어한 후 사과합니다. 브래드가 파이 시그마와 관계를 맺으면서 형제에는 그를 가족처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브래드에게 소속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수용으로 가는 길은 가혹합니다. 서약자들은 브래드와 윌을 포함한 서약자들은 술을 단숨에 마시기 같은 굴욕적인 입회식 과제에 직면합니다. 매운 소스를 먹고 고함을 지르며 처벌을 견뎌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윌이 과제를 실패했을 때 찬스는 그를 철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더욱 굴욕하게 합니다. 브래드는 그 잔인함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침묵을 지킵니다. 다음 아침 서약자들은 딕슨에 의해 깨워집니다. 그들은 집을 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전날 밤에 피로로 브래드는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습니다. 브렛은 그를 발견하지만 이 과정이 약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브래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집한다. 나중에 기숙사에서 짐은 피자를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한다. 식사 중에 브래드는 여름 공격에서 입은 부상의 사진을 짐에게 보여준다. 짐은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브래드는 약해지는 기분이 지겹다고 인정한다. 다음 아침 브래드는 파이 시그마 형제들이 그의 기숙사에 불쑥 들어와서 눈을 가리는 것으로 깨운다. 그들은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간다. 그들은 그가 더러운 것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브렛이 그곳에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찬스가 브래드의 입에 무언가를 강제로 대자 그는 그것이 단지 바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저항한다. 형제들은 웃으며 그를 약하다고 부르며 떠난다. 숨어 있었던 짐은 브래드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날 밤 딕스는 브렛의 기숙사를 방문해 신고식 활동에 참여하라고 초대한다. 브렛은 거절하면서 올해의 서약 과정이 더 극단적으로 변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딕스는 방어적으로 나오며 자신이 겪었던 것보다 여전히 더 쉽다고 주장한다. 딕슨이 떠난 후 브렛은 불안해 보인다.
그는 더 이상 신고식이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나중에 이제 염소라고 불리는 서약자들은 눈이 가려지고 파이시그마 형제들에 의해 외진 숲으로 차로 끌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딕스는 그들이 게임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질문을 할 것이고 틀린 답을 한 사람은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한다. 딕스는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했고 대부분의 서약자들이 틀린 답을 하여 결국 많이 마시게 된다. 짐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미국 국기가 빨강하양 파랑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확히 대답한다. 그러나 딕스는 불공정하게 그 대답이 틀렸다고 선언하고 짐에게 브래드를 때리라고 벌을 내린다. 짐은 주저한다. 그러나 모욕과 압박을 받은 후마지 못해 브래드를 때린다. 브래드는 반격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딕슨에 의해 강제로 그렇게 되었다. 두 사람은 딕슨의 명령에 따라 점점 더 세게 서로를 때리게 된다. 실망한 브렛은 간섭하여 딕슨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그들이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그 후 형제들은 서약자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쏟고 동물처럼 그들에게 엉덩이를 비비는 척했다. 서약자들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불평할 용기가 없었다. 다음, 찬스는 염소를 데려오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는 서약자들에게 그들 중 한 명이 염소와 부적절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그 그룹은 그것을 죽이고 먹을 것이라고 했다. 형제들은 서약자들이 두려워하는 동안 환호했다. 그들은 옷을 벗고 몸에 묻은 흙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후 더 많은 술을 마셔서 취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약자들은 다시 눈이 가려졌다. 형제들은 서약자들이 풍선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척했다. 그것이 그들의 몸의 일부인 척했다. 브래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브렛은 참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 나중에 서약자들은 염소 헛간으로 기어가서 하룻밤을 자야 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동물처럼 대우받고 진흙에 덮여 서로 레슬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후 찬스는 그들에게 따뜻한 맥주 한 통을 마칠 시간이 3시간 있다고 말했다. 실패하면 그들의 처벌은 염소와 관련될 것이라고 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약자들은 가능한 한 많이 마셨지만 탈진으로 구토하기 시작했다. 브래드는 자신을 밀어붙여 한 통을 다 비웠다. 그는 배를 울려 완료를 알렸고 형제들은 축하했다. 특히 브래드를 칭찬했다. 그러나 칭찬에도 불구하고 브래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브래드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전날 밤에 눈 주변에 있는 멍의 사진을 찍었다. 멍이 잔인했다. 그날 늦게 딕스는 서약자들과 형제들을 모아 형제의 성경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것은 파이 시그마의 규칙에 대한 안내서였다. 딕스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형제들의 노예로 한 학기를 보내야 했다. 이후 체육관에서의 공식적인 의식에서 서약자들은 형제의 복장을 입고 파이 시그마의 정식 회원으로 환영받았다. 그들은 배지와 형제의 성경을 받았다. 브렛은 자랑스러웠지만 브렛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브렛은 스페인어 시험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브래드는 기숙사방에서 브렛과 대면했다. 그는 브렛이 왜 거기 없었는지, 왜 딕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브렛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압박을 받자 결국 브래드에게 이 모든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브래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화를 내며 주장했고 브렛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브렛은 브래드에게 형제에 속하지 않으며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브래드는 떠나며 형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브래드는 밖에서 염소에게 먹이를 주며 형제들이 안에서 후배들을 신고식하고 있는 동안 시간을 보냈다. 서약자들은 줄을 서서 형제들이 과일과 채소를 던지는 동안 위아래로 점프하라고 명령받았다. 브래드가 들어왔을 때 딕스는 그에게 줄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브래드는 거절했다. 그러나 딕스는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고 경고했다. 신고식 중에 찬스는 실수로 짐의 머리에 오렌지를 맞춰서 그가 고통으로 쓰러졌다. 브래드는 짐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짐은 빠르게 일어나 괜찮은 척하며 추가 처벌을 피했다. 다음 날 브래드는 도서관에 가서 고향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의 여름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했고 그에게 와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래드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수 없다고 거절했다. 나중에 그는 브렛에게 그 전화를 이야기했다. 브렛은 그들이 공격자들과 함께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브래드는 자신은 지나쳤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이로 인해 브렛은 공격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그것이 브래드가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집착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브래드는 화를 내며 브렛에게 그것은 그의 결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떠나버렸다. 기숙사에서 찬스와 다른 형제는 짐의 방으로 가서 그를 산만하게 하며 덕 테이프로 감쌌다. 그들은 그를 묶어두고 스스로 풀 수 없게 남겨두었다. 지친 짐은 나중에 운동하러 경기장에 갔다. 달리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다음 날 브래드는 기숙사에서 위례 소지품을 싸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브렛이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일어난 일 이후 브래드가 기분이 나아질 수는 없었다.
위례 추모식이 학교에서 열렸고 그의 친구들과 파이 시그마 형제들이 참석했다. 의식 밖에서 찬스가 브래드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고 그들의 상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브래드를 그날 밤 형제의 집에서 열릴 회의에 초대했다.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술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는 불안함을 느끼며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찬스는 형제들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드는 대화를 끝내기 위해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 오후 형제들은 딕슨과 함께 형제의 집에 모였다. 그는 학교가 파이 시그마를 유예 상태로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딕슨은 그들이 모두 프로보스트와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찬스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될까 걱정했다. 그리고 다른 형제는 학교가 짐의 머리 부상에 대해 알게 되면 장학금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딕슨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에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했다. 그룹은 브래드가 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꼈다. 한편 브래드는 학장실에 있으면 서약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질문받았을 때 브래드는 그것을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장은 그 다음쯤에 머리 부상을 언급하며 왜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보건실에 있었는지 물었다. 브래드는 그 질문을 피하며도 이상 상관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짐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브래드는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고 한 저학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형제애가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급히 전했다. 누군가 신고식 활동이 모두 학교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워하며 누가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브래드는 기숙사로 돌아갔다. 기숙사가 염소 분비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염소 자체도 거기 있었다. 형제애는 보복으로 이것을 했으며 브래드가 그들을 폭로한 사람이라고 가정했다. 방 안에서 브래드는 그들이 염소에게 준 완화제 상자를 발견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염소를 형제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찬스는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밀고자로 비난했다. 그는 분노하며 브래드에게 그들을 배신한 후 어떻게 감히 얼굴을 내비칠 수 있냐고 붙잡았다. 브래드는 비난을 부인했지만 찬스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때리며 싸움을 부추기려 했다. 브래드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브렛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자신이 학교에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형제의 신고식 전통이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분노한 찬스는 브렛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브렛은 곧 그를 제압했다. 브렛은 찬스를 여러 번 주먹으로 쳐서 그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 후 브렛과 브래드는 함께 형제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곧바로 갔다. 다음 날 그들은 예전처럼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이후 그들은 브래드가 여름에 공격자들을 식별해보려고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서 브래드는 용의자 1년을 보여주었다. 그는 공격자 중 한 명이 주유소를 강도질한 후 보석금으로 풀려난 뒤에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브래드는 남은 용의자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들 중 누구라도 관련이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후 차에 앉아있던 브래드는 눈물이 고였다. 브렛이 그가 공격자를 놓아주었냐고 묻자 브래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울기 시작했고 브렛은 그를 위로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브렛은 브래드가 마침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를 폭행이 있었던 장소로 데려갔다. 브래드는 잠시 그곳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다. 그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고통과 두려움을 놓아주었다. 처음으로 그는 안도감과 마무리감을 느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브래드 렌즈가 잔인하게 폭행당한 후 클램슨 대학교로 전학하는 경험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의 금수저 형과 함께 카파 시그마에 서약하는 과정입니다.